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건강 상식들,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 몸속 독소가 싹 빠진다. 건강하려면 매일 물을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밤 10시 이후에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키가 안 큰다. 이 세 가지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료, 디톡스 주스의 진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스 클렌즈로 며칠만 버티면 몸속 독소가 다 빠진다. 피부가 좋아지고 살도 빠진다. 연예인들이 하니까 효과가 있을 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독소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독소라는 말은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독극물이나 세균 독소, 약물 같은 경우죠. 광고에서 말하는 몸속 독소는 과학적 정의가 거의 없습니다.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아주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이 24시간 내내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즉, 주스를 마신다고 해서 특별한 해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1990년대 헐리우드에서 주스 클렌즈가 유행했습니다. 패션 잡지와 방송은 이를 크게 다뤘죠. 디톡스 젊음, 다이어트, 동안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업적 마케팅이 핵심이었습니다. 웰빙 열풍과 다이어트 붐이 더해져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어떨까요? 2015년 학술지 논문은 주스 해독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영양학자 캐서린 콜린스도 디톡스 주스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국립보안통합보건센터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건강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주스 단식은 위험합니다. 저혈당, 근육 손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7세 여성 어씨는 SNS에서 본 챌린지를 따라 5일간 주스만 섭취했습니다. 셋째 날 어지럼증과 심한 피곤으로 응급실에 갔고 저혈당과 전해질 불균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33세 남성 B씨는 운동과 주스 단식을 병행하다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염분 모두 부족했고 결국 근육 손실까지 겪었습니다. 19세 대학생 C양은 시험 기간에 주스만 마셨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변비가 심해졌고 식사 복귀 후 피부 트러블도 악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스는 그냥 맛있는 음료로만 즐기세요. 해독은 간과 신장이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7시간 이상의 수면, 알코올 절제 같은 습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해독 방법입니다. 결론. 해독은 장기의 모, 주스는 그냥 즐기는 음료다. 두 번째, 매일 2리터. 물 섭취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못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한다. 커피와 차는 수분 보충이 전혀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음식에서도 많은 수분을 얻습니다. 이 잘못된 상식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1945년 미국 영양위원회 보고서에서 성인은 하루 약 2.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 대부분은 음식에서 얻는다. 언론은 이 부분을 생략했고 생수회사와 미용업계가 이를 활용했습니다. 결국 2리터 법칙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는 건강한 성인은 갈증에 맞춰 마시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 헤인즈 발틴 박사는 2리터 규칙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도 필요 수분량은 기후와 활동량, 식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박, 오이, 수프, 우유 같은 음식도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1세 여성 D씨는 회사에서 진행한 2리터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다가 전하트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9세 남성 E씨는 하프마라톤을 준비하다 탈수가 무서워 경기 중 계속 물만 마셨습니다. 결국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졌습니다. 63세 남성 F씨는 몸이 붓는 것을 막으려 임의로 물을 줄였습니다. 진한 소변과 옆구리 통증이 나타났고 결국 요로결석이 확인됐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의 물을 마십니다. 식사 중에는 국과 채소, 과일로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합니다. 운동 전에는 300ml, 운동 중에는 1520분마다 소량의 물을 섭취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면 충분합니다. 커피와 차도 수분 보충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중요한 건 2리터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다. 세 번째, 밤 늦게 자면 키가 안 큰다? 성장 호르몬의 진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밤 10시부터 2시까지 골든타임에 자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성장 호르몬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깊은 놀렘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몇 시에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규칙적으로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오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19만 8,090년대 건강서적과 방송에서 일부 연구를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 밤 10시 시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단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잠든 직후 깊은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연구는 분명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성장 호르몬은 깊은 놀렘 수면에서 분비된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사춘기 성장에는 수면의 질이 결정적이다. 2016년 리뷰 논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구는 부모님 때문에 밤 10시에 눕지만 실제로는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서 총 5시간밖에 못 잤고 피로와 집중력 저하, 성장 둔화를 겪었습니다. 16세 여학생 H양은 운동부 활동 후 억지로 10시에 눕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샤워와 스트레칭 루틴을 만든 뒤 11시 30분 취침, 7시 30분 기상으로 바꾸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경기력도 안정됐습니다. 11세 남아 아이구는 주중에는 10시에 자지만 주말에는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피곤했지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집중력이 개선됐습니다. 올바른 수면 루틴은 이렇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저녁에는 카페인과 단 음식을 피하세요.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운동은 너무 늦지 않게 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결론. 일찍 자는 것보다 깊고 규칙적인 숙면이 성장의 열쇠다. 엔딩. 오늘 3가지 건강과 관련된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톡스 주스는 해독 효과가 없고 해독은 간과 신장의 몫입니다. 둘째, 물 2리터 법칙은 근거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입니다. 셋째, 밤 10시 이후에 자면 키가 안 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성장의 핵심은 깊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했던 건강 상식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